본인 소유 토지의 개발 계획이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을 경우 단독 필지를 환지받을 수 있나요? 예,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진의 토지라도,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부지를 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과소 토지 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단독 필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건 광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광명 소화지구만. 소화지구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용지 약 70%.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단독 필지가 이렇게 많지만 이 소화지구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가 70%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가 많게끔 계획하였으므로 공동주택 부지가 환지 신청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용지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 100%가 차면은 그 이후에는 단독 필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토지로 환지받을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가 내가 여기서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 토지였단 얘기죠. 근데 바뀐 후에도 근린생활시설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원칙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환지 계획이 수립되나 이 광명의 소화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수요 조사를 통해 환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 환지 여부는 환지 계획 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할 때는 알 수 없고 나중에 다 어디가 생활이고 나온 다음에는 알 수 있다. 근데 이 답변을 보면은 우선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토지가 위치라던가 이런 게 더 좋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당연히 더 좋은 자리나 이런 걸 줘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이 안 나오게끔 좀 기존에 더 좋은 위치나 이런 데 갖고 있었던 분들에게 더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과소 필지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단독 필지와 근린생활시설 필지의 규모는 얼마이며 단독 및 근생을 환지로 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은 얼마인가요? 이거는 사업 시행 부지에 따라 단독 필지와 근린생활 필지의 규모 얼마, 이건 다 틀립니다. 요거는 강명 소화지구니까 여기 나온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독 및 근생을 환지로 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은 얼마인가요? 이게 과소편 필지의 기준 면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용지는 250m 내외, 500m 내외. 이거는 이제 광명 소화지구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과소토지 기준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의거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m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행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시행 규정을 작성하여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1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하,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냐면은 150제곱미터니까요. 평수로 하면 45평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151평입니다. 45평 이상 151평 이하에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과소토지 기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45평에서 151평이에요. 이게 환지 받고 난 이후의 평수인 거예요. 근데 아까 이 간보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간보율이 만약에 50%다. 주로 50% 전후가 50%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전체 간보율 평균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체는. 근데 어디 상업지 받고 주겁지를 받는다면 그 간보율은 60% 70%도 될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채비지 간보율을 줄이고 근린생활이나 상업지 이런 간보율을 높이면 전체 평균은 50%가 안 넘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전체가 50%가 안 돼야 되는 거고 각각의 토지의 간보율은 5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하기 쉽게 이해하기가 쉽게 50%로 만약에 예를 한다면 50% 받고 난 나머지가 45평이에요. 그럼 원평수는 90평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90평 갖고 있어야
50% 간보유를 받고 45평, 가소평수 이상이 되는 거죠. 간보유 50%를 한다면. 근데 만약에 간보유 50%가 아니라 좀 60%다. 그럼 토지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겠죠. 만약에 100평을 갖고 있었다. 100평을 갖고 있었던 토지인데 간보율이 60%다. 그러면 40평을 내 권리 면적이 40평인 거예요. 그럼 이 과소평수 45평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과소평수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내가 이 역세권 이런데 만약에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평수를 너무 적게 사면은 효율성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한 150평 정도는 사야 150평 정도는 사야 간보율이 50%면 75평이 남는 거고요. 60%라면은 90평이 빠지는 거니까 60평이 남는 거고요. 그래도 법에 정한 과소 평수 150제곱미터에서 500m 이하의 범위 내 여기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150평은 사셔야 과소평수가 걸리지 않는다. 내 혼자로 뭐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사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50평이 아니라 아까처럼 뭐 10평을 사서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10평을 샀으면 이 15명을 모아서 신청을 해야 공동주택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5명 모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어디 역세권이나 이런 데 할 때는 한 필지 다 사면 좋겠지만 돈이 안 되고 그래도 투자하고 싶다면 최소 150평 이상 정도는 사야 한 200평 가까이는 사야 좀 나중에 환지 받더라도 가소 면적을 넘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역세권이라고 너무 조금 사게 되고 이렇게 많이들 하셔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 필지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규모를 줄인다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소화지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집단 환지를 받을 경우 권리 면적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집단 환지, 단독 필지가 아니라 집단 환지 부지를 받을 경우에는 내가 10평을 갖고 있으면 권리 면적 전부를 받을 수 있냐라는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집단 환지 신청 토지는 권리 면적 전부를 환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다 준다라는 얘기고요.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용지는 몇 종류로 나누어지는지요? 이거는 이제 그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공통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 강명 소화지구만 해당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요 소화지구에는 공동주택 용지가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고요. 절차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거고요. 절차는 이제 나중에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 이 신청서가 나갑니다. 그럼 신청서가 나오면 그때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공동으로 환지할 수 있는지요? 토지 면적이 작어 아까 제가 얘기드린 대로 과소평지보다 안 되는 거죠. 근전 청산 대상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15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였지 않습니까? 그럼 150제곱미터면은 45평이었어요. 근데 20평 갖고 있는 거예요. 20평 갖고 있으면 금전천상 대상인 거죠. 토지 면적이 작어. 그럴 때 이제 2명 이상. 그러면 제가 20평 갖고 있으면 20평 갖고 있는 사람 3명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과소평수보다 더 넘게 되지 않습니까? 60평이 되는 거니까. 그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환지 요청을 하면 합산 면적이 과소 토지 기준 면적 이상일 경우에 환지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 드리면은 내가 뭐 10평, 20평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을 모아서 같이 신청하면은 환지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계획 나온 거고요. 그래서 광명 소화지를 2017년경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다 소화지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공유 지분 토지는 공유자별로 각각 환지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걸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환지받은 토지에는 종전 토지상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유 지분 토지의 경우 공유 지분율이 그대로 승계되며, 그러니까 공유로 갖고 있더라도 지분으로 갖고 있더라도 그대로 준다 이 말입니다. 권리 면적이 넓더라도 제한된 단독 필지 개수로 인하여 다수의 환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유자별로 각각 환지를 원할 경우 환지 계획 전에 토지 분할하여야 하나 현재 지구 단위 계획 및 개발 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분할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받을게, 내가 1000평의 토지가 있는데 만약에 3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300평씩 3명, 300평씩 333평씩 3명이 갖고 있으면 각각 우린 받고 싶다. 나중에 같이 그거를 주면은 또 나눠야 되고 복잡하니까 각각 받고 싶다. 각각 줄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 갖고 있는 만큼 그대로 그 권리는 주되 분할이 되어 있어야 각각 줄 수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잡혀져 있는 토지 경우에는 분할이 안 되므로 각각 주는 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기존에 갖고 있는 토지를 이제 개발함으로써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주자 대책이 있냐, 이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보상은 언제까지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그 소화지구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이 역사권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내가 조금만 갖고 있어도, 토지를 조금만 갖고 있어도 환지를 받을 수 있냐, 권리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과소 토지, 그 과소 평수보다 안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그 이상 된다면은 신청하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신청하기도 어려우니 처음부터 어느 정도 평수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이제 평택입니다. 평택에 보면 안중역이라고 이제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안중역. 이제 안중역 위치하고 공사하고 있으니까 다 어딘지 아시죠? 여기 안중읍에서 송담지구 다 들어와 있는 데 있죠. 그 옆에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나 이제 포털 사이트에 안중역만 치셔도 위치가 나와요. 여기 위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안중역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터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중역에서 안중 시내가 이쪽에 이제 있는데요. 서북 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 역에서 이 안중 이 도시 지역 이 사이에 한 이 정도 부지는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어요. 확정된 건 없지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토지 매매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서 이 도심지 방향으로 가까운 이 지역에는 지가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있는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250만원, 뭐 300만원 이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세가 지금. 그러면 역사에서 이 도심지역으로 갈 때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만약에 여기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토지가 250이다. 250만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환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홍보하는 입장이나 여기 토지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여기는 개발될 거다, 환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토지가 250만원이다. 그래서 100평을 갖고 있다 내가. 그러면 이 토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환지를 하게 된다면 간보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보유를 적게 잡아도 50%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100평을 갖고 있으면 100평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0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사업 주체마다 그 15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45평에서 500제곱미터가 151평이었죠. 151평 사이 정할 수 있는데 최소로 치더라도 50평이면 과소평지 넘는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요. 좋다고 해요. 그러면 50평을 나중에 받는다면은 이 토지가 250만 원짜리가 아닌 거죠. 얼마짜리입니까? 500만 원짜리인 거죠. 지금 100평일 때 250만 원이지만 간보유를 적용받고 나중에 50% 적용받고 나중에 받는다 하더라도 500만 원짜리 토지가 되는 겁니다. 토지를 50평만 받으니까. 그럼 500만 원인데 우리가 나중에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럼 이게 500만 원이 이 토지가 500만 원이 과연 합당한 금액인가 싼 건가? 여기 지금 보시면 송담지구라고 여기에 건물들 쫙 들어왔습니다. 여기 송담지구에 택지지구 조성 한 대가 있어요. 여기도 역세권으로 만약 개발한다면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시세가? 여기 송담지구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한 7, 800 정도? 좀 비싼 거는 9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환지를 받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된다면은 그걸 비교해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의 경우를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건데 250만 원에서 50% 간보유를 받고 500만 원에 샀다 치고 여기처럼 이 송담지구처럼 잘 된다라고 했을 시 지금 시세가 여기 송담지구 안에 택지들이 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면 한 60% 되는 거죠. 수익률이. 근데 여기서 만약 간보율이 좀 더 높다거나 내가 토지를 만약에 300만 원에 샀다. 이 토지를 여기 있는 데를. 그럼 300만 원에 사게 되면 600만 원에 산꼴이 되는 거고 여기 주변이 800이라 치면 63, 24. 한 20% 수익률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분양하는 사람들이 지금 200만 원이다. 뭐 25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주변을 봐라. 여기는 지금 800만 원, 900만 원에 거래가 된다. 250만 원에 사서 3, 4배를 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기 토지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는 벌써 이 주변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안중 쪽에, 안중 역사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안중 역사 쪽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한 지금부터 한 3년 전, 4년 전쯤에는 지금처럼 250만 원 전후가 안 했어요. 또 저렴했습니다. 100만 원대 이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했으면은 수익률이 좋았겠죠. 100만 원 한다 치더라도 간보율 생각한다 하더라도 200만 원 50% 잡으면 200만 원 하더라도 여기가 800만 원 정도, 900만 원 거래됐으니까 몇 배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역세권에서 길게 얘기하면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분들 머리 아프고 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질문 남겨주시거나 저 카페에 오셔서 얘기 주시면 상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